안녕하세요. 전쟁 이야기 한국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이곳은 한 노인이 삶의 풍파를 겪으며 모은 이야기들을 통해 용기, 충성,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각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노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숨을 고르고 이야기에 빠져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국 특수부대원이 한국 특수부대원을 도발했지만 결국 그가 온 팀 앞에서 떨며 애원했다. 입니다. 태국 방콕의 국제훈련장은 뜨거운 여름밤, 폭발할 듯한 열기로 가득했다. 군복을 입은 이들의 단단한 어깨가 부딪히고 서로를 탐색하는 눈빛이 불꽃처럼 교차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격렬한 춤이 펼쳐졌다. 국제군사무술대회 전야제, 마리엇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은 수정 샹들리에의 빛달에 군복 차림의 각국 장교들로 북적였다. 분위기는 겉으로는 우호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회장 한쪽 구석, 한국 특수부대 대위 김민호는 홀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렌지 주스 한 잔, 그 달콤한 향은 멀리 서울의 가을을 떠올리게 했다. 민호는 서울의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단단하지만 과시적인 근육은 없었다. 그의 얼굴은 한라산의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고 눈빛은 가을 국화의 향기를 품은 듯 깊었다. 한국 문화가 가르친 겸손함과 인내심으로 그는 소란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단지 관찰했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되새리며 집을 지키는 아들처럼. 연회장 반대편에서는 미국 SEAL 특수부대 중위 앤드루 톰슨이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건장한 체격, 금발머리, 자신만만한 미소로 그는 마이크를 쥐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진정한 전사의 기준은 신체적 강인함과 최첨단 훈련 기술입니다. 우리 미국 팀은 이라크 사막부터 아마존 정글까지 모두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아마 K-팝 춤이나 잘 추겠죠. 미국과 호주 팀원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뒤흔들었다. 호주팀의 브래들리 스미스가 비웃으며 덧붙였다. 한국은 한 명만 보냈나? 망신당하기 싫었나 보군요. 민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렌지 주스를 천천히 돌리며 그 리듬은 그의 침착한 심장 박동 같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다. 대신 DMZ 국경에서의 고독한 밤들이 스쳐갔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민호야, 인생은 백두산처럼 굳건해야, 하지만 갈대처럼 유연해야 한다. 한국의 전통은 그에게 가르쳤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고 조용히 증명된다고. 앤드루가 민호 앞에 다가가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몸을 숙였다. 한국은 한 명만 보냈다던데 전 세계 앞에서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을걸.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파문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눈빛에 앤드루는 자신도 모르게 방얼음 물러섰다. 나는 군인이다. 민호가 한국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로 답했다. 군인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다. 마치 서울의 한강변에서 부는 바람 같았다. 앤드루는 큰 소리로 웃으며 민호의 말을 동료들에게 흉내냈다.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지만 한 사람은 웃지 않았다. 한인계 미국 퇴역군인 조니 박은 구석에 서서 민호의 군복에 달린 휘장을 알아보았다. ROK 특수부대,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를 흘린 이들. 민호가 일어서자 앤드루가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컸다. 민호는 소매를 걷어 올리며 엎질러진 와인을 닦았다. 팔뚝에서 팔꿈치까지 이어진 긴 흉터가 빛 아래 드러났다. DMZ 임무에서 얻은 상처, 동료를 구하려다 생긴 흔적이었다. 앤드루는 그 흉터와 태권도와 근접전으로 단련된 손의 굳은 살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가장 불편하게 한 것은 민호의 절대적인 평정심이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는 폭풍 전의 고요함. 멀리서 제임스 미첼 대령이 민호를 관찰하며 손바닥에 땀이 고였다. 그는 아시아팀을 굴욕적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 VIP석에 노련한 한국 무술사범 이 마스터는
민호의 움직임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민호의 걸음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마치 수십 년 훈련받은 화랑전사 같았다. 민호는 와인을 닫고 종이 수건을 정성껏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 동작은 마치 어머니가 집안을 정리하라고 가르친 한국 가정의 세심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앤드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만 까딱였다. 예의 바른 작별 인사였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존이 박을 지나치며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다. 전장을 경험한 군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묵직한 교감이었다. 조니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전라의 논밭을 스치는 바람처럼 가벼운 미소였다. 앤드루는 연회장 한복판에 서서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뺨을 맞은 듯했다. 민호의 침묵은 어떤 도발보다 강렬했다. 그는 미첼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미첼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는 연회장을 나와 호텔 복도로 들어섰다. 고요한 복도는 멀리서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그는 큰 거울 앞에 멈춰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오른손으로 팔뚝의 흉터를 만졌다. 7년 전 DMZ 임무가 떠올랐다. 적의 포로로 잡혀 모욕과 고문을 당했던 날들. 갈비뼈가 부러졌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신체가 아니라 그를 약한 동물로 바라보던 적의 눈빛이었다. 민호는 전화를 꺼내 서울로 전화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잘 지내니? 민호는 차가웠던 표정을 풀고 부드럽게 답했다. 내일 대회예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한국 문화에서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 후 말했다.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기억하렴. 부러지지 말고 구부러져라. 우리 민족의 정신처럼. 민호는 미소 지었다. 네, 기억할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을 보았다. 이제 그의 눈에는 모욕당한 군인이 아닌 자신의 순간을 기다리는 전사의 눈빛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작전 회의실은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다. 장교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훈련 지역 지도가 스크린에 띄워졌다. 민호는 맨 뒤에 앉아 지도의 선을 보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바람, 공기의 습도를 느꼈다. 진짜 전장은 저 밖에 있었다. 회의는 전술 논의로 넘어갔고 긴장은 폭풍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방콕 훈련장의 작전 회의실은 얼음 동굴처럼 차가웠다. 밖에서는 태양이 푸른 언덕을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실내는 에어컨의 단조로운 윙윙 소리와 프로젝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으로 가득했다. 벽에 비친 화면에는 군사 기호로 가득한 지도가 떠 있었다. 목표 건물, 오래된 콘크리트 2층 건축물, 은고요한 괴수처럼 화면에 나타났다. 각국 장교들은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표정 뒤에는 치열한 자존심의 충돌이 숨어 있었다. 공기는 팽팽한 현처럼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한국 특수부대 대위 김민호는 회의실 맨 끝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화면이 아닌 큰 창문 너머로 향했다. 창밖의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자연의 숨결을 전했다. DMZ 국경에서 보낸 긴 밤들 속에서 익숙해진 그 숨결이었다. 그는 지도 위의 빨강, 파랑 선들에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읽는 것은 바람의 방향, 공기의 습도, 멀리 나무숲에서 들리는 새소리의 미묘한 변화였다. 민호에게 진짜 전장은 종이 위가 아닌 저밖 자연의 심장 박동 속에 있었다. 한국의 화랑, 정신과 자연과의 교감은 그에게 승리는 소리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데서 온다고 가르쳤다. 라이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존 로빈은 미국 팀의 전용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엄격히 놓은 채 태국 장군이 당열과 상호 학습에 대해 연설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듣는 척했다. 하지만 테이블 아래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빛났다. 그는 몇 자리 떨어진 동료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다.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민호와 한국팀이 앉은 맨 끝을 가리키는 화살표.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곧 가식적인 집중력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전장뿐 아니라 마음의 게임을 하고 있었다. 회의는 가상의 인질 구출 훈련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다. 각 팀이 전술적 능력을 과시할 기회였다.
민호의 고갯짓에 힘입어 한국팀의 젊은 장교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웠다. 한국 특수부대의 엄격한 훈련에서 단련된 목소리였다. 저희는 은밀한 접근을 제안합니다. 어둠과 경비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근접전 기술로 조용히 경비를 무력화하고 소음 없이 인지를 구출하겠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숙고에 잠겼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한국의 정교한 전술 전통은 힘의 과시보다 정밀함을 중시했다. 하지만 곧 한 목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의견이 있습니다. 존 로빈이 일어섰다. 그의 큰 키와 당당한 태도가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한국팀의 계획은 흥미롭습니다. 과거의 게릴라 전술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현대 전투에서 망설이고 너무 오래 숨어 있으면 인질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조롱이 공기에 스며들게 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화면으로 다가가 붉은 화살표를 마구 그렸다. 저희는 두 방향에서 직공을 제안합니다. 서쪽 벽을 폭약으로 부수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다른 팀은 지붕에서 침투합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이 반응할 틈도 없이 5분 안에 임무를 완수합니다. 로빈의 계획은 대담하고 과시적이며 미국적이었다. 기술, 무기, 개인의 힘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 몇몇 장교들은 그의 단호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로빈은 민호를 흘끗 보며 반박이나 논쟁을 기대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이 없었다. 마치 로빈의 말이 전라도의 논밭을 스치는 바람일 뿐인 듯했다. 그 침착함은 로빈을 불편하게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주먹이 그의 자존심을 강타한 듯했다. 경험이 많은 백발의 호주 훈련 장교가 입을 열었다. 로빈 중위의 계획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인질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큰 폭발은 납치범을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빈은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각하, 그래서 속도와 기습이 필요합니다. 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상황을 장악합니다. 그는 토론을 주도하며 자신의 팀의 힘을 과시하는 무대로 만들었다. 위험 요소는 그의 자신감 속에 묻혔다. 두 전술 철학 간의 팽팽한 긴장이 드러났다. 한국의 인내와 환경 활용, 대담함과 기술을 중시하는 미국. 회의실은 더 이상 경험 교환의 장이 아니었다. 자존심과 군사 철학의 전장이 되었다. 민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관자놀이의 작은 흉터를 살짝 만졌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 무의식적 습관. 그는 로빈도 지도도 보지 않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건물을 그리며 복도를 스치는 바람, 달빛이 닿지 않는 구석을 계산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었다. 침묵이 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결국 지휘부는 외교적 결정을 내렸다. 양 팀은 각자의 계획을 이틀에 걸쳐 실행의 효과를 평가받는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는 직접 대결이었다. 로빈은 승리감에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공연이 한국의 구시대적 전술을 짓밟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민호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당신들의 경험에서 많이 배우길 기대합니다. 회의는 가식적인 분위기 속에 끝났다. 모두가 떠날 때 민호는 잠시 자리에 머물렀다. 젊은 한국 장교가 다가와 분노의 찬목소리로 물었다. 대위님, 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계획이 더 안전한데요. 민호는 일어나 젊은 장교를 형처럼 바라보았다. 회의실에서의 승리는 의미 없다. 훈련장이 답할 것이다. 그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백두산의 화강감처럼 무게가 있었다. 젊은 장교는 숙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팀을 이끌고 햇살 가득한 복도로 나갔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침의 맑은 공기를 느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차가운 회의실의 말이 아닌 조용한 준비 속에서 그는 로빈의 오만이 가장 큰 약점임을 알았다. 그는 그 침묵으로 치명적인 덫을 놓을 것이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민호야, 갈대처럼 바람 앞에서 구부러져라. 하지만 절대 부러지지 마. 당열의 연극은 막을 내렸다. 이제 타협 없는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콕의 훈련장 숙소는 깊은 밤
고요함에 잠겼다. 벌레 소리가 낮 동안의 군화 소리와 구령을 대신했다. 김민호는 좁은 방의 접이식 침대에 앉아 있었다. 등은 차가운 벽에 기대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은빛 달빛이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손에는 단검이 쥐어져 있었다. 달빛이 단검의 손잡이 근처 깊은 흠집에 닿아 반짝였다. 그 흠집은 단순한 자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거슬러 민호의 마음을 10년 전 DMZ 국경으로 끌고 가는 문이었다. 민호의 눈은 단검을 응시하며 멀리 어딘가로 향했다. 그의 기억은 필리핀의 습한 밤이 아닌 한반도의 울창한 숲과 비 내리는 오후로 돌아갔다. 10년 전 그는 젊은 상위 김민호였다. 열정으로 가득 찬 힘과 속도, 화력을 믿는 군인이었다. 그는 모든 문제를 대담한 공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곁에는 늘 동료 이정훈이 있었다. 형제 같은 동지, 침착하고 인내심 많은 이정훈은 산과 숲에 기묘한 교감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행동하기 전에 적과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DMZ 근처 험준한 계곡에 숨어든 소규모 테러 집단을 추적하는 임무를 맡았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냈다. 민호는 젊은 혈기로 즉시 정면 공격을 감행하고 싶었다. 적은 몇 명뿐이야. 무장도 허술해. 해지기 전에 끝낼 수 있어. 그는 임시 지휘 천막에서 이정훈에게 말했다. 손가락은 지도 위 붉은 화살표를 가리켰다. 이정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민호야, 너무 서둘지 마. 이 숲은 낯설어. 뭔가 이상해. 하룻밤 더 정찰하자. 조용히 접근하는 게 안전해. 하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다. 그는 이정훈의 조심성을 불필요한 망설임으로 여겼다.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야, 정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그의 자신감은 상관을 설득했고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비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팀은 행군을 시작했다. 민호는 이정훈이 조용히 단검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바로 이 단검,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그것이었다. 이정훈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민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거 끝나면 같이 술 한잔하자. 이정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안개 낀 숲을 깊이 바라보았다. 마치 답을 찾으려는 듯. 공격은 민호의 예상대로 시작되었다. 처음 몇 분 동안 그들은 저항 없이 목표에 접근했다. 너무 쉬웠다. 그 쉬움이 민호를 경계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자만심을 부추겼다. 그는 팀에 돌격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옥이 열렸다. 계곡은 정교하게 준비된 매복에 덧치었다. 폭발음이 비를 뚫고 울렸고 완벽히 위장된 위치에서 기관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민호의 팀은 혼란에 빠졌다. 젊은 병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쓰러졌다. 혼돈 속 민호는 총을 쏘며 허공을 향해 고함쳤다. 그의 자신감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숲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을 향해 무작정 총을 겨눴다. 절망의 순간 언덕 위에서 수류탄 하나가 굴러내려왔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머리가 텅 비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그를 밀쳤다. 이정훈이었다. 그는 민호를 큰 나무 뒤로 밀어내고 몸으로 덮었다. 귀를 찢는 폭발음이 울렸고 민호는 관자놀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수류탄 파편이 스쳤다. 정신을 차린 민호는 이정훈을 끌어안았다. 정훈, 정훈아, 괜찮아. 그는 비와 총소리 속에서 소리쳤다. 이정훈은 힘겹게 눈을 떴다. 창백한 입술이 떨리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고 포효하는 숲을 바라보았다. 봤지? 우리가 너무 시끄러웠어. 그는 피를 토하며 숨이 약해졌다. 그는 민호의 손을 잡고 마지막 힘으로 단검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조용히, 민호야. 산의 소리를 들어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호의 기억은 여기서 멈췄다. 그는 방콕의 차가운 방으로 돌아왔다. 손에 쥔 단검의 무늬가 그의 살갗에 깊이 파고들었다. 관자놀이의 흉터가 욱신거렸다. 마치 그때의 뜨거운 파편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다. 이정훈의 죽음은 민호의 마음에 영원히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값비싼 교훈을 주었다. 피와 눈물로 얻은 교훈. 그는 그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예전에 혈기왕성했던 민호는 이정훈과 함께 그 숲에서 죽었다. 그는 깨달았다. 오만과 성급함이 그의 가장 소중한 동지를 앗아갔다. 그는 침묵을 배웠다. 귀뿐 아니라 모든 감각으로 듣는 법을 배웠다. 그는 적을, 환경을, 심지어 침묵 자체를 들으며 약점을 찾아내는 법을 익혔다. 그는 더 이상 근육과 화력으로 싸우지 않았다. 정적과 지혜로 싸웠다. 그는 높은 지휘관 자리를 거부했다. 화려한 연설과 과시를 요구하는 자리를 피해 조용한 군인, 행동으로 경험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다. 이정훈의 단검은 그의 분신이 되었다. 오만의 대가를 상기시키는 끊임없는 경고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민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젊은 병사가 물 2병을 들고 들어왔다. 대위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그는 민호의 굳은 표정과 손에 든 단검을 보고 머뭇거렸다.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평소의 평온함으로 돌아왔다. 괜찮다. 고맙다. 그는 물병을 받았다. 젊은 병사의 배려는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병사가 떠나고 민호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내일 로빈과의 대결은 단순한 시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정훈의 피로 얻은 철학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는 단검을 내려놓고 창밖 달을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민호야, 우리 민족처럼 부러지지 말고 구부러져라. 그는 미소 지었다. 내일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정훈의 기억과 그가 가르쳐준 교훈을 위해 싸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태양이 먼 산 위로 떠오르며 구름을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목표 건물은 고독한 괴수처럼 서 있었다. 미국 팀이 먼저 등장했다.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그들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로빈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현대 전투의 효율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도발이었다. 민호는 멀리 서서 그들의 숨결과 눈빛을 관찰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4장. 미국 팀의 시연과 반응 방콕 훈련장의 아침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양이 산 너머로 떠오르며 주황빛으로 구름을 물들였지만 아직 새벽 안개에 서늘함이 남아 있었다. 목표 건물, 낡은 2층 콘크리트 구조물, 은 훈련장 한가운데 외로이 서 있었다. 마치 도전자를 기다리는 침묵의 괴수 같았다. 주변에는 각국 장교들이 관측구역에 모여들었다. 손에는 쌍안경과 메모장이 들려있고 표정에는 기대와 호기심이 가득했다. 오늘은 미국 특수부대가 그들의 힘을 과시할 차례였다. 공기는 팽팽했고 모두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을 느꼈다. 미국 팀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했다. 공격 소총에는 각종 첨단 부속품이 장착되었고 값비싼 광학 장비가 햇빛에 반짝였다. 각 병사는 전문성을 뽐내며 절도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 존 로빈, 라이노라는 별명에 걸맞게 무거운 전투 장갑을 입고 중앙으로 나섰다. 그는 조직위원회에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은 관객이 아닌 훈련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한국팀, 특히 김민호를 향했다. 여러분, 로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힘차게 울렸다. 오늘 우리는 현대 전투의 효율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힘, 속도, 기술, 인질은 구출되고 적은 제거될 것입니다. 적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말이죠. 이건 숲속의 산책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의 말은 연설이자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한국팀에 대한 압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민호를 흘끗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민호는 그 시선을 받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처럼 흔들림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로빈의 팀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병사들의 빠른 숨결, 장비의 무게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어깨. 그는 세부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한국 문화의 세심함, 어머니가 늘 가르쳤던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라는 가르침이 그의 관찰 속에 녹아 있었다. 로빈이 신호를 보내자 작전이 시작되었다.
귀를 찢는 폭발음이 고요를 갈랐다. 건물 서쪽 벽이 폭약으로 산산조각 났다. 콘크리트 파편이 먼지 구름 속으로 흩어졌다. 즉시 미국 병사들이 구멍을 통해 돌진했다. 연발 사격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지붕에서 다른 팀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창문을 깨고 2층으로 침투했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되었다. 폭력의 교양곡, 치밀하게 계산된 혼란. 관객들은 감탄하며 속삭였다. 미국 팀의 시연은 강렬하고 화려했으며 압도적이었다. 충격 수류탄이 건물 안에서 터졌고 짧고 날카로운 총성들이 이어졌다. 불과 몇 분 만에 로빈이 정문으로 나타났다. 그는 연극적으로 인질 역할을 맡은 이를 끌고 나왔다. 무정의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렸다. 목표 장악, 인질 안전, 임무 완료. 훈련장은 박수 소리로 터져 나왔다. 로빈과 그의 팀은 승리자의 자세로 걸어 나왔다. 그는 투구를 벗었다. 땀에 젖은 금발머리와 자만의 찬 미소가 드러났다. 로빈은 곧장 민회에게 다가갔다. 군중이 길을 열어 두 사람을 둘러싼 원을 만들었다. 마치 무대가 만들어진 듯 그는 민호 앞 한 팔 길이도 안 되는 거리에 멈췄다. 이게 현대 전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야, 대위. 그의 목소리는 오만했다. 빠르고 단호하게. 어둠 속에서 쥐처럼 숨어 다닐 필요 없지. 그는 민호를 도발하며 그의 평정심을 깨고 싶었다. 그는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민호를 보고 싶었다. 그의 팀의 우월함을 모두 앞에서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호는 로빈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반박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로빈의 팀을 관찰했다. 병사들의 가쁜 숨결, 뺨에 묻은 화약 자국. 무엇보다 인질 역할 배우의 눈빛을 보았다. 그 배우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공포가 남아 있었다. 민호의 침묵은 로빈을 더욱 화나게 했다. 왜, 할 말 없나? 당신들의 전술은 종이 위에서만 통하나? 로빈은 계속 몰아붙였다. 한국팀의 젊은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들은 민호의 고갯짓만 기다렸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때 어제 회의에서 질문했던 호주 장교가 다가왔다. 그는 정중히 박수를 쳤다. 화력면에서 인상적인 시연이었습니다. 로빈 중위, 임무 완료 시간은 놀라웠어요. 로빈은 미소 지으며 인정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호주 장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초기 보고에 따르면 주변 방에 민간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큰 폭발로 예상 밖의 피해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로빈의 미소가 굳었다. 그는 대답했다. 각하, 실제 상황에서는 속도가 우선입니다. 때로는 통제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호주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동의하지 않았다. 통제된 위험인가? 아니면 간과한 위험인가? 폭발 파편이 가상 대피 구역 근처까지 날아갔습니다. 실제 사람이었다면 추가 사상자가 생겼을 겁니다. 그 말은 군중의 열광에 찬물을 끼얹었다. 모두가 방금의 시연을 다른 눈으로 다시 보았다. 빠르고 강했지만 무모하고 위험했다. 민호의 침묵은 이제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본 자신감이었다. 한국팀의 젊은 병사, 어제 민호를 비판했던 이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보았다. 그는 민호의 침착함이 굴복이 아니라 승리를 쥔 자의 확신임을 깨달았다. 훈련장이 답한다는 민호의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확언이었다. 팀원들의 민호에 대한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 로빈은 공영에 처했다. 그는 변명했다. 이건 연습일 뿐입니다. 실제라면 더 신중히 계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힘을 잃었다. 관객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의 완벽한 공연에 금이 갔다. 민호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호주 장교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는 동의였다. 그리고 팀을 향해 돌아섰다. 내일 준비해라.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충분히 쉬어. 민호는 팀을 이끌고 훈련장을 떠났다.
그들의 등은 로빈의 분노와 군중의 속삭임을 뒤로 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강렬한 내면의 힘이 흐르고 있었다. 진짜 전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방콕 훈련장의 밤은 전날보다 더 무겁고 짙었다. 미국 팀의 화려한 시연이 남긴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호기심과 회의적인 시선이 뒤섞인 분위기가 훈련장을 감쌌다. 목표 건물은 서쪽 벽에 생긴 거대한 구멍, 미국 팀의 폭약이 남긴 흔적과 함께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그 구멍은 파괴의 상징이자 도전처럼 보였다. 로빈은 관측 구역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입꼬리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한국팀이 자신들의 화려한 공연을 넘어설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공기는 미묘한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김민호는 팀을 이끌고 조용히 등장했다. 그들은 미국 팀처럼 무거운 장갑이나 첨단 장비로 치장하지 않았다. 검은색으로 칠해진 가벼운 장비는 어둠과 하나가 되기 위해 설계된 듯했다. 각 병사의 얼굴은 위장 크림으로 덮여 있었고 눈빛만이 밤속에서 반짝였다. 그들은 화려한 연설도 군중을 사로잡는 제스처도 없었다. 민호는 조직위원회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끝났다는 간단한 신호였다. 그는 팀을 이끌고 건물을 둘러싼 어둠 속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그들은 달리거나 기지 않았다. 그저 밤속으로 녹아들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관측실은 즉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모니터로 쏠렸다. 적외선 카메라는 움직이는 천을 포착하지 못했고 지향성 마이크는 이상한 소음을 잡아내지 못했다. 건물 주변의 동작 감지 센서도 침묵을 지켰다. 5분이 흘렀다. 10분. 초조함이 관객들 사이로 퍼졌다. 몇몇은 속삭였다.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포기한 건가? 로빈은 입꼬리를 올리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내가 말했지. 저들은 숨어 다니는 데만 능하지. 한국팀의 젊은 병사들, 대기 구역에서 기다리던 이들조차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그들은 민호를 믿었지만 이 기묘한 침묵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오직 호주 장교만이 침착했다. 그의 눈은 좁혀진 채 건물 도면이 띄워진 보조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눈앞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들이 듣거나 볼 수 없는 언어로 진행되고 있었다. 갑자기 1층 복도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화면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쳤다. 너무 빨라서 주의하지 않으면 신호 노이즈로 착각할 정도였다. 직후 정 역할을 맡은 경비병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소리 없이 쓰러졌다. 세 초도 안 되어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 쓰러진 경비를 어둠 속 구석으로 끌고 갔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히,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화면은 다시 고요로 돌아갔다. 단지 한 명의 경비가 사라졌을 뿐. 관측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몇몇은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보았다. 그들은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재생된 영상을 보니 감탄과 함께 경외감이 밀려왔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었다. 예술이었다. 폭력도 소음도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정밀함만이 있었다. 로빈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저들이 탐지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몇 분 뒤 2층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졌다. 순찰 중이던 두 경비병이 동시에 멈추더니 천천히 쓰러졌다. 마치 힘이 쑥 빠진 듯. 두 그림자가 양쪽에서 나타나 그들을 소리 없이 받아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고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마치 어둠의 춤을 추는 듯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초기의 회의적인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경외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모든 화면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더 이상 움직임은 없었다. 민호의 팀이 시작한 지 15분이 지났다. 로빈의 입에 차가운 땀이 맺혔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경비를 무력화했다고 뭐해? 인질은 아직 가장 깊은 방에 있어.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고. 그는 총격 전 문을 부수는 소리, 뭔가 요란한 것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긴장이 절정에 달한 순간 조직위원회 테이블 위의 무정이가 가볍게 찍소리를 냈다. 민호의 목소리가 울렸다. 차분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긴장이라고는 전혀 없는 목소리였다. 목표 장악, 인질 안전, 임무 완료. 관측실은 죽은 듯 고요해졌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다. 오직 충격적인 침묵만이 있었다. 어떻게 완수한 걸까? 총소리도 폭발도 침투의 흔적도 없었다. 평가팀이 건물로 급파되었다. 정문은 손상되지 않았다. 그들이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정 역할을 맡은 경비병들은 빈 방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묶이거나 다친 흔적 없이 그저 깊이 잠든 듯했다. 그들은 정확한 혈도 공격으로 일시적 마취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는 인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근접전 기술이 필요한 방법이었다. 평가팀이 마지막 방에 도달했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인질 역할의 배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몇 초 뒤 다시 켜졌을 때 경비병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당신을 데리러 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그는 어두운 복도를 통해 밖으로 안내받았다. 구출자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호주 장교가 현장에서 민호에게 물었다.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정문과 창문은 모두 멀쩡하고 경보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다. 특히 로빈은 그 답을 알고 싶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건물 뒤편의 울창한 덤불을 가리켰다. 저기 오래된 배수관이 있습니다. 공식 도면에는 없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제 관찰 중 작은 비가 내린 뒤 물이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걸 봤습니다. 그건 아래에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 한마디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하찮아 보이는 물줄기가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방어 시스템을 여는 열쇠였다. 이는 세심한 관찰과 환경에 대한 이해의 승리였다. 어제의 기술과 화력의 승리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기술에 대한 절대적 믿음에 금이 갔다. 훈련장은 고요했다. 한국팀의 침묵은 더 이상 약함이나 느림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전문성, 효율성, 그리고 두려운 전술적 지성의 상징이 되었다. 로빈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가 믿었던 군사 철학은 허약해졌다. 그는 무기나 병사의 부족으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전장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지 못해 패배했다. 민호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팀에게 말했다. 잘했다. 가서 쉬어.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는 팀을 이끌고 떠났다. 그들의 등은 단단했고 침묵 속에 강렬한 힘이 흐르고 있었다. 로빈은 그 뒷모습을 보며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진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방콕 훈련장의 아침은 긴장으로 뒤덮였다. 태국 장군이 행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폐막 연설을 마친 순간 존 로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잠 못 이룬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다. 관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여러분, 그는 회의실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국 특수부대, 특히 김민호 대위의 기술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상호 학습의 정신을 높이기 위해 저와 김 대위 간의 친선 맨손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의 말은 친선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었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는 공공연한 도전이었다. 로빈의 제안은 단순한 시합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은 한국팀의 조용한 승리로 짓밟혔다. 배수관이라는 사소한 디테일에 패배한 그는 자신의 마지막 강점, 육체적 힘으로 명예를 되찾으려 했다. 민호가 거절하면 겁쟁이로 낙인 찍힐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로빈은 자신의 체격과 CL 훈련으로 민호를 압도할 자신이 있었다. 이는 절망에서 나온 함정이었다. 그는 민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모두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다. 한국팀의 젊은 병사들은 걱정으로 얼굴이 굳었다. 그들은 로빈의 거대한 체격과 전투력을 보았다. 민호가 불리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로빈이 아닌 회의실 구석에 걸린 한국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태극의 곡선, 음양의 조화는 그에게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했다. 구부러져라. 하지만 부러지지 마. 그는 고개를 돌려 로빈을 보았다. 동의합니다. 두 단어, 망설임도 감정도 없었다. 마치 바람이 한강을 스치는 소리처럼 담담했다. 훈련장 중앙에 급조된 격투장이 세워졌다. 병사와 장교들이 빽빽이 원을 그리며 둘러쌌다. 공기는 지난 며칠의 훈련보다 더 팽팽했다. 로빈이 먼저 링에 올랐다. 그는 티셔츠를 벗어 던지며 근육질의 몸을 드러냈다. 가슴과 팔뚝에는 전투의 흉터가 얽혀 있었다. 그는 포효하듯 주먹을 허공에 휘둘렀다. 위협적인 쇼였다. 그의 별명 라이노에 걸맞은 기세였다. 민호는 조용히 링에 올랐다. 그는 군복을 벗지 않았다. 소매만 팔꿈치 위로 걷어 올려 단단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팔을 드러냈다. 그는 준비 운동도 근육 과시도 하지 않았다.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리고 두 손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채 서 있었다. 그의 자세는 고요했다. 마치 백두산의 오래된 소나무처럼 다가올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대조, 불타는 불꽃 같은 로빈과 고요한 호수 같은 민호는 관중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다. 심판이 신호를 보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로빈은 탐색 없이 즉시 돌진했다. 그의 주먹은 망치처럼 빠르고 강하게 날아왔다. 그는 빠르게 끝내려 했다. 민호에게 기술을 쓸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는 작은 걸음으로 움직였다. 보이지 않는 축을 중심으로 몸을 회전하며 로빈의 주먹을 피했다. 로빈의 펀치는 허공을 가르거나 민호가 0.1초 전 서 있던 자리를 스쳤다. 로빈은 점점 더 강하게, 더 빠르게 공격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민호를 잡지 못했다. 그는 마치 그림자를 때리는 듯했다. 관중은 처음엔 로빈의 공격에 환호했지만 점차 숨을 죽였다. 그들은 깨달았다. 민호의 움직임은 도망이 아니었다. 공간과 시간을 완벽히 장악한 제어였다. 한국의 태권도와 화랑 정신은 그에게 힘을 낭비하지 않고 적의 힘을 이용하라고 가르쳤다. 로빈이 오른쪽 훅을 날리자 민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살짝 틀며 팔꿈치로 로빈의 팔뚝 혈점을 가볍게 찍었다. 소리도 나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하지만 로빈의 오른팔이 갑자기 마비되었다. 그의 주먹은 힘을 잃고 허망하게 떨어졌다. 로빈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당황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분노의 포효를 지르며 기술을 버리고 민호를 덮쳤다. 그는 체격으로 민호를 짓누르려 했다. 하지만 민호는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마치 뱀장어처럼. 로빈이 그의 어깨를 잡는 순간 민호는 한 손으로 로빈의 엉덩이를 가볍게 밀고 다른 손으로 그의 어깨를 당겼다. 로빈은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자신의 돌진력을 역이용당해 균형을 잃었다. 그는 링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관중은 숨을 멈췄다. 거인이 쓰러졌다. 주먹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의해 민호는 원래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손은 여전히 늘어뜨린 채 마치 움직이지 않은 듯했다. 그의 눈은 로빈을 내려다보았다. 승리의 기쁨이 아닌 차가운 평온함만이 있었다. 로빈은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분노와 수치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야수처럼 포효하며 민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엔 목을 노리는 치명적인 잠금 기술을 시도했다. 실전이라면 상대를 끝장낼 수 있는 기술이었다. 그는 모든 약점을 드러냈다. 자신의 절망을 내보였다. 민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로빈의 팔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왼손은 로빈의 팔을 막지 않고 살짝 옆으로 밀었다. 동시에 오른손은 보지도 않고 짧고 날카로운 팔꿈치 일격을 날렸다. 로빈의 명치 아래 정확히 진수열에 꽂혔다. 소리는 작고 둔탁했다. 단 한 번의 조용한 동작이었다. 로빈의 폐에서 공기가 단번에 빠져나갔다. 그의 눈이 부릅떠졌다.
얼굴이 창백해지다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고함도 지를 수 없었다. 고통과 질식 속에서 로빈의 거대한 몸이 무너졌다. 그는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며 링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두 손은 가슴을 부여잡았다. 민호는 추가 타격을 가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쓰러진 상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증오도 기쁨도 없었다. 단지 담담한 침묵뿐이었다. 관중은 얼어붙었다. 로빈의 거대한 몸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손이 링을 절망적으로 두드렸다. 퍽, 퍽, 퍽. 그것은 군인의 동작이 아니었다. 생존을 애원하는 몸부림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훈련장을 압도했다. 로빈의 절망적인 손짓이 고요를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민호야,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는다. 한국의 화랑 정신, 조용히 내면의 힘을 증명하는 길. 그는 그 길을 걸었다. 진짜 싸움은 이미 끝났다. 제7장 대결의 종결과 붕괴 방콕 훈련장의 격투장은 죽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존 로빈의 거대한 몸이 링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그의 손이 절망적으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퍽퍽퍽 많이 고요를 깼다. 그 소리는 군인의 저항이 아니라 패배와 수치 속에서 생존을 구걸하는 애원이었다. 관중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라이노라 불리며 무적처럼 보였던 남자가 이제는 새우처럼 웅크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김민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처럼 흔들림 없이 침착했다. 의료팀이 급히 링으로 뛰어 올라왔다. 그들은 로빈을 둘러싸고 호흡을 돕기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가 그의 얼굴에 씌워졌고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왔다. 민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적에 대한 경멸이 없었다. 대신 한 줄기 슬픔이 스쳤다. 로빈의 무모한 오만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것에 대한 연민이었다. 한국의 문화, 화랑 정신은 그에게 가르쳤다. 진정한 전사는 적을 파괴하는 데서 기쁨을 찾지 않고 자신의 길을 지키는 데서 힘을 얻는다고. 그의 어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 민호야, 사람을 꺾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지켜라. 민호는 심판이 결과를 선언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에게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그는 링에서 내려왔다. 그의 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국팀의 젊은 병사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에는 경애와 숭배가 가득했다. 어제 회의실에서 민호를 의심했던 젊은 병사는 이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며 절대적인 존경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민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자. 할 일이 많다. 그 말은 평소처럼 단순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녔다. 그것은 명령이자 겸손과 책임에 대한 교훈이었다. 민호는 링 옆에 놓아둔 자신의 군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모재에 묻은 얇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 동작은 소박하고 평범했다. 방금 전의 극적인 대결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모자를 쓰고 팀을 이끌며 훈련장을 떠났다. 그의 등은 단단했고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을 남겼다. 관중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한 명의 군인이 육체적 힘뿐 아니라 정신적 거인마저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장면은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남을 것이었다. 지휘 구역을 지나가던 민호와 팀을 호주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군대식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민호도 경례로 답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 없는 이해, 전사의 공감이었다. 호주 장교는 곁에 서 있던 미국 팀 지휘관에게 낮게 말했다. 그의 표정은 멍했다. 저 사람과 근육으로 싸울 수는 없어. 존경으로 싸워야지. 너희 병사에게 교훈이 될 거다. 그의 말은 로빈의 패배가 단순한 육체적 실패가 아님을 암시했다. 그것은 철학과 정신의 충돌이었다. 로빈은 의료팀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섰다. 그의 숨은 이제 안정되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혼란과 수치로 가득했다.
그는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민호의 침묵, 그의 절제된 힘, 그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로빈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셨다. 그는 자신의 오만이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민호와 그의 팀은 훈련장을 떠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국팀의 침묵은 이제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의 증거였다. 관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저들이 어떻게 했지? 저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그들은 민호의 침묵 속에서 한국의 화랑정신, 그리고 그가 지닌 내면의 힘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호는 팀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멈췄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방콕의 밤하늘은 서울의 그것과 달랐지만 별빛은 여전히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단검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정훈의 단검, 그의 가장 소중한 동지가 남긴 유산이었다. 그는 이정훈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조용히, 민호야. 산의 소리를 들어라. 그는 그 말을 지켰다. 그는 산의 소리를 들었고 적의 소리를 들었으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그는 젊은 병사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쉬어라. 내일 우리는 다시 훈련한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다. 하지만 병사들은 알았다. 그들은 단순한 지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설을 따르고 있었다. 민호는 그들을 이끌며 숙소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단단했고 그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승리를 등에 지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길을 걸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길, 이정훈이 피로 증명한 길. 훈련장은 다시 고요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제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의 울림이었다. 민호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힘이었고 존경이었으며 한국의 영혼이었다. 그는 이정훈의 단검을 손에 쥐었다. 그 단검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맹세였다. 그는 결코 다시 오만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다시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로빈은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주먹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패배했다. 하지만 그 패배는 단순한 링 위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자만심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민호의 침묵이 자신을 무너뜨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일어서겠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민호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훈련장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와 그의 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방콕 훈련장의 마지막 날은 조용히 지나갔다. 새벽 안개가 산을 덮고 태양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났다. 훈련장은 이제 더 이상 폭발음이나 군화 소리로 시끄럽지 않았다. 대신 고요함이 깔렸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민호와 그의 팀이 남긴 승리의 울림이었다. 군중은 여전히 어제의 격투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라이노 존 로빈이 링에서 무너지고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며 애원하던 모습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하게 기억된 것은 민호의 침묵, 그의 절제된 힘, 그리고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평온함이었다. 민호는 훈련장 한쪽에서 팀과 함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여전히 단정했고 그의 손은 이정훈의 단검을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 단검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맹세, 그의 과거, 그리고 그의 미래였다. 그는 단검을 내려다보며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민호야, 백두산처럼 굳건하되 갈대처럼 유연하렴. 그 말은 한국의 영혼을 담고 있었다. 화랑 정신, 조용히 자신을 증명하는 길. 민호는 그 길을 걸었다. 그는 이정훈의 죽음으로 얻은 교훈을 가슴에 새겼고 로빈과의 대결에서 그것을 증명했다. 훈련장 주변에서는 각국 장교들이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민호와 한국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지?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그건 예술이야.
한 호주 장교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호의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힘의 증거였다. 그는 폭력이나 소리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로빈은 멀리서 조용히 짐을 쌌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에는 패배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깊은 발패배의 상처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철학, 자신의 자만심이 무너진 순간을 되새겼다. 민호와의 대결은 그에게 단순한 육체적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을 뒤흔든 충격이었다. 그는 민호의 침묵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그를 무너뜨린 힘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일어설 것이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민호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투는 링 위가 아닌 그의 내면에서의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민호와 그의 팀은 숙소로 돌아갔다. 그들은 훈련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둘러보았다.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국의 정신, 화랑의 유산을 증명했다. 그의 젊은 병사들은 그를 따라 걸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그들은 민호를 지휘관이 아니라 전설로 보았다. 그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 배웠다. 진정한 힘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방콕 훈련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민호의 뛰어난 전투 기술뿐 아니라 그의 본질, 그의 겸손함, 그의 지혜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의 침묵이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꺾일 수 없는 힘의 울림임을 깨달았다. 민호는 단순히 로빈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의 오만을 이겼다. 그는 이정훈의 죽음이 남긴 교훈을 지켰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다. 구부러져라, 하지만 부러지지 마. 그의 이야기는 훈련장을 넘어 퍼져나갔다. 그것은 한국의 젊은 병사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민호의 침묵 속에서 배웠다. 진정한 전사는 적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지키는 자임을. 민호는 단검을 손에 쥐었다. 그 단검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약속이었다. 그는 결코 다시 오만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다시 소중한 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훈련장은 다시 고요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고요는 이제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의 울림이었다. 민호와 그의 팀은 떠났다. 그들의 등은 단단했고 그들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들은 단순히 훈련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설을 남겼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한국의 영혼, 화랑의 정신, 그리고 침묵의 힘이 영원히.